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또 새로운 리뷰 현장으로 또 왔는데요. 네, 또 여기는 또 어떤 현장이죠? 여기는 염창동에 위치한 염창 롯데캐슬 49평입니다. 와, 49평. 또 오랜만에 또 49평으로 또 왔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처음 할 때 네. 1년 전에 저희가 처음 한 것 같은데 1년 만에 또 49평 똑같은 타입으로 리뷰를 또 하게 됐네요. 또 오랜만에 와보는데도 굉장히 집이 큽니다. 근데 그때도 새벽? 지금도 새벽. 맞아요. 또 굉장히 규모가 큰 만큼 네. 또 어떻게 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이 집의 또 특징이랄지 아니면 또 대표님이 좀 신경 썼던 부분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전에 저희가 49평 똑같은 아파트 타입을 리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랑 같은 평수인데 조금 다르게, 좀 예를 들어 이제 가구를 하나를 풀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기 좋게 조금 집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왔던 집이랑 또 굉장히 사뭇 다른 느낌의 또 집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또 어디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실까요? 현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현관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이제 저희는 현관으로 왔는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벽체는 필름, 우측에는 이제 신발장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분들은 고객님과 협의하에 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이제 바닥 색과 조금 걸맞게 현관 타일은 600 테라조 타일로 포인트를 한번 줘봤고요. 들어오면서 이제 히든 센서로 인해서 하부의 간접 조명과 상부의 조명을 켜지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보통 필름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염과 강도에 되게 좋다 보니까 벽체는 이제 필름으로 진행하면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원래 기존에 거울 유리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교체하지는 않고 그 유리를 좀 리폼으로 진행해서 마치 새 것처럼 이렇게 설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전실이 좀 길잖아요. 근데 이제 전실이 긴 만큼 중문의 위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중문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PD님이 서 계신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문의 위치에 맞게끔 내부에 들어가는 장의 용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팅하면서 잘 신경 써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중문의 위치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측에는 신발장을 여기다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필요한 물건들을 간단하게 여기 올려놓을 수 있는 걸 하프장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위에는 세라믹을 올림으로써 디자인도 같이 확보를 하였고, 여기 이제 디퓨저나 이런 이제 오브제들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하프 서랍에는 고객님들의 들어오고 나가실 때 필요한 물건들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서랍으로 다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중문의 위치는 여기로 잡았어요. 중문의 위치를 여기에 잡게 되면 보통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일 마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전실의 공간에 타일 구간이 너무 많으면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때 구간이 되게 짧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셔가지고 거울 쪽의 기준으로 저희가 디딤바를 설계해가지고 여기는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같은 소재의 마루를 저기 거울 쪽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 도어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유리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패브릭 접합 유리, 백유리로 진행하였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 벽체에 둘러싸여 있는 프레임과 동일한 색깔로 해가지고 이질감을 최대한 없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문의 레일 같은 경우는 노출형과 매립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립형으로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조금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긴 해요. 근데 매립을 진행했을 때는 장점이 이 바닥에 들어가는 레일이 이 마루를 파고 안에 넣는 시공법이다 보니까 발을 이렇게 밟았을 때도 크게 이질감이 없고요. 보기에도 조금 튀어나온 게 덜하다 보니까 매립형을 저희는 선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천장을 도려내가지고 레일을 최대한 위 끝까지 박았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매립을 하고 싶더라도 천장 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데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슬라이딩 도어를 했을 때 매립형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실을 들어왔을 때 모든 벽체는 저희가 필름으로 작업을 해드렸는데 도배지의 색감과 벽체의 필름이 가장 이질감 없는 걸로 찾아갖고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런가 동시에 여기 집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은 들어왔을 때 복도와 복도 끝이 되게 넓거든요. 길고. 근데 이제 이 긴 복도를 조금 더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디자인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 전실에 들어왔을 때 이 하프장이 있죠. 그 복도도 끝에 맞게끔
나게끔 이제 하프장을 동일하게 이렇게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부 쪽에는 간접 조명을 설계해가지고 불을 켰을 때 되게 은은하게 켜질 수 있도록 설계를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필름으로 진행하는 만큼 꺾이는 구간들은 알값을 줘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집을 좀 풀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필름을 통해서 이 자리는 이제 여백을 잡았는데 여기는 이제 액자리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갖고 계신 그림들이나 아니면 구매하실 그림들을 여기에 걸 수 있도록 내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옆에 벽체도 이제 쉐입을 통해가지고 필름으로 똑같이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는 바로 요건 것 같아요. 이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통해 가지고 집이 한 번 더 좀 묵직하게 잡아서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전실 구간과 복도의 끝과 끝의 그 하프장과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TV를 크게 이제 배치하실 의향이 없으셔가지고 우측과 좌측에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이런 진열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잡아봤고요. 색감은 당연히 바닥과 똑같은 색감으로 한솔에서 나오는 베르게노크라고 가구 재질도 나오고 바닥 재질도 똑같은 색으로 같이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브제나 어떤 진열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드림과 동시에 안에는 이제 조명을 같이 넣어드려가지고 불을 다 끄고 요것만 켰을 때 되게 분위기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47평이다 보니까 커요. 크다 보니까 굳이 확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을 안 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집이 조금 더 좁아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우리가 앞전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글라스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해서 PD님이 서 계시는 곳에서 여기 거실을 바라봤을 때 프레임이 없는 투명한 유리로 인해서 집이 더 공간감 있고 더 넓어 보이게 그리고 좀 더 유니크해 보이게 이렇게 좀 시공을 잡아왔고요. 그리고 또 집이 원체 크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여기는 5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 층 같은 경우는 단내림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단내림을 할 때 확장을 안 했다 보니까 너무 더 튀어나가게 되면 이질감이 좀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단을 내릴 때 최소의 사이즈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내림이 이 가구의 라인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또 필름이거든요. 이 경계선이 가구를 통해서 마감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 계산하긴 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글라스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참 이뻐요. 이쁜데 이 저만의 그냥 생각인데 하부와 상부의 프레임이 상당히 제 눈엔 거슬리거든요. 좀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가운데는 이쁩니다. 위아래에 잡고 있는 프레임들이 되게 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시스템 에어컨이 단을 내림으로써 투박한 상부 쪽의 프레임이 좀 가려질 거라는 생각하에 이거를 가려질 거를 계산해 가지고 좀 설계를 해봤는데 PD님이 서 계시는 곳에서 여기를 바라봤을 때는 좀 덜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딱 요 지점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안 보이는 딱 그 라인이에요. 거기서 봤을 때는 프레임이 없어 보여요, 상부 쪽에. 맞아요. 지금 딱 화면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제가 잘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가면서 더 중요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좀 같이 이어나가 봤고요. 여기는 뭐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매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세라믹을 쓴 소재에 맞게끔 가장 어울릴 만한 것들을 너무 잘 배치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린색의 소파가 매칭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썼던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산에서 인피니티 라인의 산토스라는 제품인데 그린색과 브라운색이 같이 이렇게 좀 섞여서 들어가는 빅슬랩 타입의 세라믹 제품이에요. 이 패턴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거는 이제 실링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어라트론이라는 실링팬인데 이것도 너무 잘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바닥의 색깔과 가장 어울릴 만한 색으로 에어라트론에서 판매하는 색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9평 라인 조명을 한 적이 있죠. 뭐 그때도 그렇지만 요새도 뭐 제품 자체는
월등히 다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라인 조명의 기점을 잡았던 거는 이 주방과 여기 거실부가 아쉽게도 여기 천장이 철거가 되지 않는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조명을 조금 평소에 맞게끔 길게 이쁘게 뽑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님께 제안을 딱 두 가지 드렸는데, 라인 조명을 끊겨서 그 위치에 맞게끔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끊기더라도 조금 일관성 있게 공용부 쪽을 조금 더 주방 쪽으로 맞추다 보면 더 당겨질 수밖에 없고, 주방 쪽에서 맞추다 보면 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 시공했던 거는 끊기더라도 라인을 맞게 시공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봤어요. 공용부는 공용부대로, 주방은 주방의 위치에 맞게끔 좀 다르게 설계를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상당히 퀄리티 있게 저희가 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라인 조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끄트머리가 저기 에어컨 단내림 쪽에 나와 있는 끄트머리가 정확히 맞아져야 돼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고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야지 나중에 불을 다 끼고 컸을 때 빛이 여기서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더 한 번 더 분위기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인 조명이 벽체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인 조명은 발주는 따로 하고 목공이 설계되고 나서 실측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조금 번거로움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2, 3cm가 떨어져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빛은 이 벽을 바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까지 저희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그 효과가 강렬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서 끊기면 벽에 빛을 쏘지가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가는 거를 엄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과 공용부의 라인은 좀 다른 소재를 써봤습니다. 둘 다 강마루긴 한데 주방에는 조금 더 깔끔한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일형 마루로 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용부랑 전체 방들은 월넛 우드 제품의 소재를 씀으로써 집을 조금 더 중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근데 나눌 때는 이질감 없도록 1대1로 시공을 하였고요. 여기 있는 라인과 저기 있는 라인이 같이 맞아 떨어지도록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고객님의 식탁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식탁이 들어가는 만큼 이 라인 조명의 위치도 식탁 사이즈에 맞게끔 센터로 최대한 잡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랜 단장과 이런 배전판들이 여기 두 개 배치하고 있어요. 그 식탁도 들어가고 오염에도 좀 강해야 되니까 이제 벽을 세움으로써 이렇게 히든으로 좀 만들어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주방이 확장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방을 더 넓게 쓰고 싶다시는 우리 고객님의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확장을 통해 가지고 개방감도 같이 확보하고, 확장을 통한 구간에는 홈바를 설치해 놓고 그 양 사이즈와 상하부 장에는 고객님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차게 좀 구성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을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확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원래 기존의 창문의 구간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확장을 통해서 개방감을 같이 확보했고, 그리고 싱크대는 되게 심플하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냉장고는 뭐 이런 데다 배치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집의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요즘은 좀 자주 하고 있죠. 금액적으로 돈이 들지 않고 구조 변경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좀 많이 고객님께 제안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수도와 하수관을 뭐 따로 옮긴 거는 전혀 없고요. 그 수도와 하수관 그리고 분배기의 위치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집도 이런 11자의 큰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제안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냉장고 이렇게 세 대가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같이 이어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지금은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면 저희 덩치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엄청 공간감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사이즈를 잘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는 냉장고 장들로, 그리고 큐커랑 그리고 이런 밥솥들을 둘 수 있도록 여기에 설계를 잡아갔고, 저기는 오로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납장을 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싱크대 하부를 열어보면 분배기와 하수관이 있어요. 수도관도 있고, 여기에 분배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에 분배기가 있고요,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비용 추가가 없이 이렇게 설계하는 거를 좀 고객님께 제안을 드려봤고, 다만 여기가 좀 튀어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가 뭐 조금 더 튀어나옴으로써 여기에 또 뭐를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자주 풀어보는 거를 좀 여기도 같이 적용을 시켜봤고요. 개수대 아래는 좀 큰 묵직한 짐들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같이 해봤고, 그리고 여기는 식세기,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아래는 당연히 수저 분리함이 같이 들어가 줘야겠죠. 서랍도 이렇게 2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념장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로 같이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자, 얘 깊이가 900이고 여기 동선이 900이고 여기 냉장고가 사이즈가 700입니다. 그러면 다 더해보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사이즈가 다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900인 만큼 여기에 이제 인덕션이 들어가려면 65cm를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남는 공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깊이가 한 20cm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상당히 여기에 많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약품이나 아니면 뭐 좀 기성으로 나오는 뭐 라면들 여기에 차곡차곡 넣다 보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은 다 여닫이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런 물건들을 놓을 수 있도록 같이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오늘 또 굉장히 넓고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자재 하나하나가 다 좀 평소에 좀 보기 힘들었던 자재들을 또 새롭게 보는 또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라믹 상판 너무 이쁩니다. 산토스. 저런 느낌으로 카펫이랑 소파랑 가구까지 또 신경 써가지고 아마 차차 이제 계속 추가해 나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집의 모습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집인 것 같아요. 나중에 AS 한번 오면 몰래 찍어보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찍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너무 선택에 있어서 흔쾌히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원체 고객님들의 원하시는 니즈가 조금 더 확실하셔가지고 자재를 좀 씀으로써 한층 더 이쁘게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오늘 집도 잘 봤고 저희는 또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